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주대 병원에서 자진의 신체 검증을 받았습니다. 신체에 점이 있다는 녹취 파일로 곤욕을 치르게 되자 이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신체 검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사 결과 아주대 병원 의료진은 이재명 지사의 신체에 점이 없고 제거 흔적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여배우 스캔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강 변호사님과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뭐 여러모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일단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체 검증을 자진해서 받았는데 일단 점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이 없다고 밝혀졌으니까 녹취 파일과 관련된 어떤 이런 논란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역시 뭐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 아닙니까? 예. 이것도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아니까 자신감의 어떤 표출이죠. 예. 김부선 씨와 이제 공지영 씨가 전화 대화를 할 때 그 녹취록에 이것이 지금 SNS를 통해서 퍼져 나가면서 일파만파. 예.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사실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밝히겠다라고 나선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시일이 더 가면 의혹이 확산되고 재확산되면서 본인에게 좋을 것이 없다. 이렇게 봐서 오늘 이렇게 신체 검증에 응했다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어쨌든 점이 없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제거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점에 의해서 김부선 씨와의 어떤 불륜이 증명되는 것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요. 그 사실은 이 점에 대한 논란이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 이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두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은 따로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이 점이 확실히 나왔더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또 궁지에 몰리는 것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점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김부선 씨의 말이 오히려 허위가 아니냐, 거짓이 아니냐, 과거 연인 관계에 따라고 하는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본다면 형법상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뭐 그걸 문제 삼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혐의를 벗는 데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다시 또 그것을 뭐 고소를 함으로써 이렇게 또 얽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것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이제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이제 경기도와 관련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체 검증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뭐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뭐 김부선 씨를 증인으로 뭐 신청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것이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야당 의원이라든지 부각되면 오히려 이제 궁지에 몰리고 또 그것이 기정사실화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선제적 대응을 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히려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 했던 이런 의원들이 사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가 들어가고 어떤 지금 경기도정 여기에 대한 어떤 감사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부선 씨 얘기하면 이렇게 내가 신체 검증까지 받아가지고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경기도정에 대해서 물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걸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희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좀 뒤에 그 트위터 해경군 김씨 계정에 대한 이 이슈는 저희가 따로 다뤄볼 텐데 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다루진 못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저희가 이 신체 검증권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반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박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신체 검증을 받았지만 이 의혹을 제기한 소위 김부선 씨 측에서는 나 그 의료진 못 믿겠다. 내지는 뭐 어떤 검증 방법에 있어서 나 이거 신뢰할 수 없다라고 사실 재반박하면 그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논란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려면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 지금 신체 검증 받은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그 검증 장소에 경찰에서 좀 나와달라 이렇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경찰에서는 나가지 않았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건 왜냐 안 나가냐면 이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어떤 수사의 일환으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또 거기 출석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신체 검증 영장을 받아가지고 경찰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들끼리 하는데 경찰이 나가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수사의 방법으로 옳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이제 자료는 될 겁니다. 하나의 증거 자료는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문제는 뭐냐면 불륜이냐 아니냐를 지금 이제 점으로 검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점에 의해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없었다.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또 이제 지금 강용석 변호사도 그거 말고도 뭐 착오를 없습니다.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나 김우선 씨 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점에 대해서는 이제 해명을 해야 되죠. 내가 잘못 봤다든지 아니면 금방 앵커님 말씀한 대로 있던 걸 분명히 없앤 것 같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라든지 하여튼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가 또 들어보고서 아마 또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또 방향을 잡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해경궁 김 씨 계정부터 좀 살펴보면 부인인 김혜경 씨 곧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그 운전기사라고 하는 사람, 이재명 지사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운전기사를 일했다고 그래요. 성남시청 공무원으로서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해경궁 김 씨 계정의 어떤 운영자다라고 하는. 근데 누가 얘기했냐면 그거를 이제 지금 그 계정 이걸 운영하는 사람, 운영자가 해경궁 김 씨가 그 운전자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팬카페죠. 팬카페 운영자가 얘기한 그걸 가지고 지금 불러가지고 이제 참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곧 이제 김혜경 씨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죠. 근데 이 해경궁 김 씨가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다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누가 운전기사라고요? 그러니까 해경궁 김 씨가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라는 의혹이 있어서 경찰이 오늘 이 운전기사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금방 얘기한 게 그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경궁 김 씨의 그 존재 자체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지금 참고인 조사로 얘기되고 있는 이 김혜경 씨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해석하다 보니 운전기사라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하니 이 계정 운영 자체를 혹시나 운전기사가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운전기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운전기사가 내가 여러 개를 그때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내가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자기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인하는 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얼버무리고 있어요. 사실 그것을 내가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에 여러 가지 계정을 내가 운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혜경 씨를 불러봐야 이 참고인이라고 하는 이 운전기사가 그 해경궁 김 씨로서 그 SNS 활동을 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3명이네요. 카페 운영자 한 분, 운전기사 한 분, 그리고 김혜경 씨 이렇게 3명과 관련돼서 조사를 또 진행해 봐야. 그렇죠. 근데 카페 운영자는 지금 이제 운전기사를 지목한 거죠. 그렇죠. 현재 상태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주제였고 다음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덕여대 알몸남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어떤 사건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 그대로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를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자가요? 네. 뭐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포시켰다. SNS에 올려가지고 말이죠. 네.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10월 6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영상을 본 동덕여대 학생이 저기 우리 학교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 동덕여대에서 동덕여대 알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 검거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공포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뭐 수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뭐 이 장소가 동덕여대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 자체도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시작되는데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들 덕택에 이제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됐고 그다음에 체포까지 된 건데요. 알고 보니까 동덕여대에만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건국대도 들어가서 그랬다고 그러고요. 또 강남역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알몸으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음란 행위를 합니다. 알몸뿐이 아니라 음란 행위를 해가지고 그거를 트위터에 올리는. 그리고 그 트위터 계정 이름이 그 야외 노출 중독증이에요. 이름 자체가. 자신이 그 운영하는 트위터 이름 자체가 야외 노출 중독증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올리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비접촉 성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접촉 성범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관심종자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보통 관심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노출증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음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착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환자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처벌 만약에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위로 이걸 받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공연 음란죄라는 게 있어요. 공연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가서 음란 행위를 하면 공연 음란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당시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람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게 할 수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지금 여러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음란물 유포라고 볼 수 있어요. 음란물 유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다음에 동덕여대라고 하는 곳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강의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건 건조물 침입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적어도 이 정도 되면 1, 2년 정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덕여대 알몸남에 대한 두 번째 이슈였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의 뭐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 경찰에 구속됐다고 하는데 초범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별일이 다 있는데요. 이 사람이 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여자 일행이 이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출입문 쪽 가까운 그 화장실에 남자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 문을 열었더니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이제 화장실에 숨어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뭐 몰카도 찍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인데 과거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한번 걸리지 않아가지고 한번 도망간 적이 있었고 또 처벌받은 적도 있었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작년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왜 공연 음란죄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연 음란죄라고 하는 것은 공연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 음란죄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없는 데서 몰래 하면 그걸 처벌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7년 12월에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 시설에 침입하면 그거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범위를 좀 확장했네요. 만들었거든요. 그 고법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번에도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이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습적으로 했었고 지난번에 처벌을 받았는데 같은 화장실에서 잡힌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한 번이 아니고 예. 한 번 처벌받은 적도 있었고 여기서 그러니까요. 한 번은 여기서 도망간 적도 있었고 예. 이번에 다시 걸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3번입니다. 네. 그렇다면 안 걸린 것도 많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 그렇겠네요. 또 그럼 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거기 하나의 장소를 자기의 어떤 그 범죄 장소로 선택한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쳐다본다든지 이런 예. 것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도 역시 장소에 집착하고 예. 내지는 어떤 성적으로 좀 정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 같은 장소에서 범행하다 보니까 여죄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많죠. 이번 아마 구속도 사실 뭐 죄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이 또 상습범 아닙니까? 지금 다른 범죄도 있었고 여죄도 있었고 예. 또 전력도 있었고 예. 전과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구속까지 된 것인데 예. 더군다나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지키고 있다가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이와 같이 비접촉 성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면 접촉 성범죄, 예. 그야말로 성폭행, 피해자가 예, 있을 성추행으로 나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갖고 예. 당국이라든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조사도 하고 네. 내지는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경찰이 또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결과 나온 대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들 준비를 했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